지역 뉴스 브리핑 어떤 뉴스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지금 준비한 주제는요. 전태일 분신 50주년을 맞아서 여전한 노동 현장 그리고 그 관련해가지고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관련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불법 현수막 도청한 목소리라는 주제로 또 관련 내용 하나 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태일 분신 50주년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손 차장님은 이 전태일 그 분신 사건 잘 아시나요? 아니, 이제 저희가 잘 알만한 때는 아닌데 저 어렸을 그렇죠. 때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조금 각인되듯이 이제 다가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요즘 친구들은 전태일 아마 잘 모르겠죠. 누군지 모를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막 시작되면서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 산업이 기반이 그 당시에는 수공업, 그다음에 생필품 뭐 이런 것들 생산하는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었었는데, 특히 이제 이 전태일 사건이 이런 이 분신이 일어났던 이 상황은 그 서울 동대문에 그런 그 평화시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실제로 여성 노동자들, 아주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그 닭장 같은 그런 아주 열악한 그 환경에서 그 일을 하면서 저임금, 그 다음에 장시간 노동, 이런 것들로 아주 고통을 받던 그런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노동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그 보호,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산업이 그런 그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서 지금 이루어졌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태일 열사가 그런 환경에서 이 근로기준법이라도 좀 보장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외치면서 분신 자살했던 이제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 전태일 분신 50주년을 맞이해서 특히 민노총이나 혹은 노동자들 현장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런 50주년을 기리는 그런 행사들도 많았을 텐데, 지금 전주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전주도 그러니까 전태일 3법이라고 해가지고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최고 경영자한테 이제 책임을 묻는 그 내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삭제해라. 그리고 택배 노동자 같은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 이제 노조를 만들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해서 전태일 3법을 제정하라라고 굉장히 촉구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는 와중에 전북에서도 이제 충격적인 사건들이 좀 연이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예전에 한번 브리핑을 한 적이 있는데 군산의 세아베스틸이라는 회사에서 노동자 산재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브리핑을 하면서 전북 지역에도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지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 조건을 개선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역 언론에서 이 노동 현장과 관련해서는 상세한 뭐 대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지역에서 또 충격적인 사건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11월에 11일 정도에서 SNS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진이 굉장히 뜨겁게 돌아다녔었죠. 그래서 이 사진에서 붙었던 제목이 누구든 이 사진에 답을 해봐라. 이제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지금 분신의 얼굴이 까맣게 지금 새까맣게 된 노동자 얼굴인데요. 현대차 비정규직 전주 공장에 있는 외주업체에서 발생한 일이거든요. 이 노동자들은 이제 엔진을 만드는 이제 소재를 제작하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철가루하고 유리가루가 이제 굉장히 현장에서 날아다니는 이런 현장 속에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은 공장 안에 이런 가루가 돌아다니면 엔진에 불량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풍기로 가루를 빨아들이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빨아들인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한 곳에다 모아놓는데 그 가루를 치우는 작업을 이제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정품 마스크 이제 이게 잘 되는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업체에서 기존에 쓰던 마스크를 주지 않고 새로운 이제 마스크를 이제 줬는데 그 마스크가 이게 필터 작용이 잘 안 되는 마스크를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얼굴이 까맣게 이렇게 만지는 전혀 그 마스크가 작용을 못했던 네네네. 사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숨 쉴 때마다 오히려 분진이 얼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제 이러한 마스크를 이제 제공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11월 11일쯤부터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었고, 11월 13일 이제 50주년을 맞춰 가지고 굉장히 전국에서는 전태일 50주년을 맞아서 굉장히 그 의미가 길어지고 있지만은 노동 현장은 너무나 여전하다. 지금 전주공장,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사건만 봐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보도가 나갔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지역 언론에서 특히 지역 신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보도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도 일부는 나왔지만 좀 뒤늦게 보도된 부분들이 있고요. 통신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통신사는 원래 빠르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일부 통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지 사원에서 서울에서 먼저 보도가 나오고 지역에서는 나가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주 지역에서는 주요 언론들이 특히 신문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를 않았더라는 이야기죠. 네, 정말 너무나 의외였던 게 당일날에 이미 12일날 저녁에는 이제 JTBC에서 메인으로 해가지고 이 외주업체의 문제, 그다음에 현장,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개선을 요구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그 전날과 후로 해가지고 보도가 쭉 나갔거든요. 근데 지역 신문은 대표적인 지역 일간지들 뭐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이런 신문들은 아예 이 전태일 내용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고 이 노동 현장에 관련해서 내용도 나오지 않으면서 너무 이거 의도적으로 좀 외면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만했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사진만 보더라도 전태일 분신 50주년이 된 그 50년이 흐른 지금도 사실 아직까지 이 청년들 그다음에 여성들 이런 노동자들의 그 노동 환경이 아직도 열악하다라고 하는 또 특히 또 다들 비정규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서는 전혀 이걸 다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주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꼭 그 사건이 그러니까 그 전태일 50주년을 기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다룰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다뤄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늘 관심 가져야 될 그런 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만 또 알 수 있는 소스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일단 나오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 지역만 뭐 특수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경남도민일보라는 신문에서 나온 보도예요. 이 보도는 여기 지금 내용이 안 나왔는데 경남의 전태일들이라고 해가지고 경남에서 산재 사건으로 이제 사망했던 노동자들의 내용들을 모아서 기획으로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을 지역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도를 하는데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지역 언론들이 물론 전국적으로 전태일 분신 50주년에 대한 그런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지역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노동 현장에 대한 그런 보도들 또 전반적인 이런 노동 환경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지역민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것들이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그게 너무 부족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지난번에 세아베스틸 군산의 기업과 관련해서도 당시에도 보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었고 이번에도 역시 현대자동차 외주업체의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서 이게 지역의 광고계 전북 지역의 광고계가 워낙에 없으니까 광고를 해줄 때가 이런 큰 손들을 좀 의식해가지고 오히려 보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올 만합니다 지금. 아니 충분히 이 언론사들이 자기들의 큰 광고주의인 이런
회사들에 대한 노동 환경을 다루지 않는 것, 이건 정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우리 민원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지역신문에서 좀 노동의 현장들을 외면하는 그런 경시하는 좀 그런 보도 행태들이 좀 네. 많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여건을 개선시키는 게 지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지역에서도 이 노동, 특히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청년이나 그 여성들의 그 노동 환경이 그렇게 아주 나아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노동 현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늘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항상 우리가 좀 지켜보죠. 네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는 어떻게 됩니까? 네, 얼마 전에 나왔던 보도이고요. 이제 전주 MBC에서 이제 내용을 나왔던 건데 11월 12일 날, 그러니까 같은 시기 아까 전태일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사건 관련해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나왔었던 거고요. 정치고 담겼다고 묵인되는 불법 현수막 이런 제목으로 전주 MBC에서 11월 12일 날 보도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법 현수막 문제, 지금 전주하고 전북 이제 시내 곳곳에 특히 도청이나 이런 시청 근처에 여러 현수막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사를 알리는 광고 현수막도 있고 정당이나 정치인에서 뭐 치적을 알리는 그런 현수막도 있고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단체의 이런 주장을 담은 현수막들도 많이 볼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는 현수막들이 허가된 구역이 아니면 불법 현수막인데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네. 뭐 시민들의 알 권리라는 뭐 측면도 있지만은 우호적인 시선도 있지만은 공익성이 있더라도 뭐 철저히 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어쨌든 지금 보도 내용은 정치 구호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불법적으로 특히 정당이나 이런 데서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지금 막 붙여놓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법을 지켜야 될 그런 정당들이 특히 정치 구호를 중심으로 불법으로 현수막들을 붙여놓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우선 첫 번째 이 뉴스의 그 목적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보도는 어떻게,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시기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보도가 단순히 이제 뉴스가 불법 현수막에만 치우쳐 있는데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러한 농민단체가 농민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라든지 그리고 비정규직 관련해가지고 도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 싸우면서 내걸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불법 현수막 내용에서 지금 막 다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안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올해 거의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도청에서와의 소통이 지금 원활하게 이제 되지가 않으면서 장기간이 되면서 불법 현수막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 또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소통을 촉진하는 그런 요소로 좀 작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누죠. 첫 번째는 어쨌든 이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는 그 상황, 그러니까 현수막들이 불법으로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법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현수막을 법에 맞게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이제 본질적으로 특히 이제 정당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우리 사회 약자인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지금 노동의 현황,
또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정책 당국에 전달을 할 수 없는 또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내다 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네네.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좀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도 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은 불법 네. 현수막이고 네. 그다음에 그 현수막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네. 왜 그게 불법적으로라도 이렇게 네. 지금 현수막이 붙어야 되는가, 네. 붙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보도가 필요하겠다. 그걸 이제 지역민들에게 잘 알리는 네. 그런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보고서가 나왔었죠. 네. 예. 오늘 주제가 네. 비정규직, 뭐 노조, 농민단체 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네. 좀 얘기가 이게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손 차장께서 이제 직접 작업을 하신 건데. 네, 이제 저희 전북민원련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서를 실태조사 보고서를 좀 낸 거고요. 네. 제목은 지워진 이방인, 강요된 침묵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가 나왔는데 저희가 코로나19로 긴급 지원 사업 이제 지원을 받아 습관나눔이라는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나온 결과 보고서인데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19는 모든 사람들이 맞닥뜨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한국인 국적을 가진 우리 한국인들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뭐 외국인 이주민이라든지 불법 체류자라든지 뭐 이주 뭐 노동자라든지 이 아주 다양한 계층들이 같이 다 있는 건데 이 재난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피해서 가는 게 아니고 모두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주 여성, 불법 체류자, 뭐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뭐 이제 이런 부류들을 보면은 필수적인 정보조차 지역 언론에서 제공하지 않는 이런 문제 의식이 네. 좀 있었어요. 그래서 7개월간의 보도를 확인했고, 저희가 했더니 6개의 언론사를 좀 보도를 살펴봤거든요. 1월에서 7월까지 보도를 봤는데 11,737건의 보도를 일일이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이 외국인 이주민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살펴보는 이런 좀 네.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요 이제 이렇게 살펴본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지역에서 이러한 이제 외국인 이주민을 다룬 보도가 이 신문은 1.2%에 불과했고요. 방송은 3.2%에 네. 불과했는데 불법 체류자나 이런 불법 체류자들의 공적 마스크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외국인 이제 이주 여성이나 이런 분들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세금을 납부하고 이렇게 똑같은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도 재난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차별받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이러스 집단인 것처럼 묘사되고 이 사람들을 막아야 된다, 격리해야 된다, 인권은 무시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거나 이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혐오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같이 지역 언론들이 문제를 경시하고 이런 혐오와 차별을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언론 보도 양도 굉장히 적지만 그 보도 내용의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이 노동 문제들하고 그 관련해서 봤을 때 사실 지금 우리 지역에 아마 전국에서 전북 지역이 아마 외국인 노동 외국 이주민들 네. 상당히 많은 비율이 적지 높은 않아요. 예. 그런 지역일 거란 말이죠. 확인된 비율만 한 6%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런 환경에서 오히려 이 외국 이주민들, 외국 노동자들, 또 여성, 특히 이주 여성들, 뭐 불법 체류자까지 해서 우리가 너무 이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예. 또 차별하고 이게 또 사회적 혐오까지 일으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끊임없이 비판하고 사실 이 사람들이 우리 전북 지역에 동일하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건 같은 주민들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그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이나 그다음에 인권 보호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뭐 언론에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 보고서에서 네. 지적을 한 네. 결과 보고서를 나온 거고 이 보고서는 어디서 얻을 수가 있나요? 네, 아직 올리지는 않았고 곧 이제 네. 홈페이지에도 내용을 올릴 거고요. 혹시 네네. 자료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네네. 연락하시면 되고요. 이제 코로나 지금 겨울이 오면 더 확산될 거라는 우려들이 있잖아요. 그 시기를 앞두고 지금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네. 시기적으로 또 잘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목이 2020 긴급 지원 사업 결과 보고서인데 네. 지워진 이방인 강요된 침묵 네. 전북 언론 보도 행태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자료를 우리 전북민원연에 연락하시면 네. 네. 구할 수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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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 그 사이트에 올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자, 어쨌든 우리가 민원연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도 우리 전북 지역의 주요 뉴스들, 우리 지역의 뉴스들 잘 알아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덧붙여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12월 2일 날에는요, 민원련에서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12월 예. 2일. 무슨 요일입니까? 다음 주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네. 예, 그 다음 주 수요일이겠네요. 예.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고요. 말하는게 TV 채널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홍보비 지급 이제 집행 규칙 기준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놓고 전북 지역 현황을 분석해서 이제 살펴보고 지자체의 네. 홍보비 지급에 대한 네. 세미나가 열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국에 홍보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 전국적인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발표하고 제대로 된 모델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그 안도 제시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 2일 날 말하는 게 TV로 나올 스트리밍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노동의 문제는 우리 전부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전태일 분신 50주년 이 주기를 맞아서 우리가 특히 우리 지역의 노동 환경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길어졌네요. 예, 너무 길어졌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